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지금 중국이 대만을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고 있는데 미국이 대만에 대한 이 군사력 강화 조치 정말 대단하네요. 이야, 대만이 이 미사일 방어 또는 이 공격 능력 이런 것에 획기적인 강화를 할 수 있는 무기체계 도입을 하는데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영국이 선배들 때문에 지금 큰일 났네요. 47년 전에 뭔가 그 무기 구매했던 그 이행하지 않았던 거 있는데 수천억 원입니다. 이거 지금 물어주게 생겼는데 정말 재밌는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이란이 돌연 영국에게 4억 파운드, 우리 돈 6,330억 원에 달하는 청구서를 들이밀었습니다. 47년 전 체결된 계약 불이행에 대한 배상금인데 영국이 과연 이 돈을 줄지 호사가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가 영국에게 4억 파운드의 채무 상환을 요구했으며 이를 위해 지난 11월 11일 영국을 방문 중인 이란 고위 외교 관리가 영국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이란 관영 이라니아 통신이 현지 시각 11월 14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에 따르면 영국은 이 돈을 이란에 반환하기로 합의했으나 돈을 지불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부분에서 이견을 보였다는데요. 이 돈은 47년 전 영국과 이란 팔레비 왕정 사이에 있었던 계약 불이행에 대한 배상금이라고 이라니아는 전했습니다. 영국은 1974년 이란 팔레비 왕정과 1000대 규모의 치프틴 전차 판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 후 대량 납품이 시작되기도 전인 1978년 이슬람 혁명으로 팔레비 왕조가 붕괴됨에 따라 영국은 계약 이행을 거부하며 이란에 대한 전차 납품을 중단했습니다. 이란은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집요하게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는데요. 지난 2012년 ICJ가 영국 패소 판결을 내리자 영국은 검토해 보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가 이란 핵개발 문제로 인한 국제 제재에 의거해서 이란에게 현금을 줄 수 없다고 다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문제는 이란이 최근 60%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 사실을 공개하며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비핵화 협상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과연 이란의 주장대로 영국이 이 돈을 이란에게 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팔레비 왕정 시절에 팔레비는 이란에 있는 그 유전 지분의 어마어마한 분량을 미국에게 그리고 또 상당 분량을 영국에게 유전 지분 주고 자기는 이제 거의 한 절반만 먹으면서 이 안보 혜택을 받고 부를 누려왔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2세대 전차죠. 120mm 강선포가 장착되어 있는 2세대 전차, 치프틴 전차. 그걸 1000대 도입하기로 했고, 그러면서 그 계약을 체결하고 또 팔레비가 화끈해가지고 돈은 또 선불로 다 줬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인데, 선불로 다 주고,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영국에게 치프틴 전차를 개량해서 그걸 또 다시 3세대 전차로 만들어서 납품해달라. 라고 계약을 또 체결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혁명으로 인해서 쫓겨났는데, 그래서 그 개발하고 있던 그 전차, 이란에게 납품하기 위해서 열심히 개발했는데, 그 이란이 이제, 그냥 적대적으로 변해버렸으니까, 그 공중에 붕 떠버렸죠? 그래서 그걸 영국 육군이 또 안았어요. 그게 챌린저 2 전차입니다. 지금 영국이 주력으로 쓰고 있는 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치프틴 전차 1000대 계약을 하고 돈은 선불로 다 받았는데, 이걸 납품하려고 딱 본격적으로 납품하려는 그 순간에, 그래서 초도 생산분도 좀 들어갔고, 이제 양산분이 확 들어가는 이 순간에 혁명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납품이 안 된 거죠. 근데 돈은 다 먹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적대적이니까 돈 안 주고 버티고 있다가, 이란이 계속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 고소를 했죠. 그래서 결국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판결을 내려서 영국 니들이 잘못한 거 맞다. 돈 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 영국은 그러면 주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라고 됐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란이 핵개발 들어갔죠. 그래서 핵개발하는 국가에게 우리가 현찰 주면 우리가 세컨더리 보이콧 맞을 수 있으니까 안 돼. 우리도 이란에게 줄 돈 상당 부분 홀딩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국도 그래서 안 줘. 이제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란이 또 다시 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47년 전에 지금 돈으로 6,330억 원 잘 썼겠죠. 그런데 누가 잘 썼느냐? 영국 정부일 수도 있고 또는 당시에 이 전차를 생산하던 회사인 비커스, 영국의 비커스라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잘 썼겠죠. 그런데 비커스가 지금 있냐? 없습니다. 비커스는 망했고 그래서 그 비커스를
지금은 뭐 유럽의 다국적 아주 초대형 방산 기업인 BAE 시스템 여기에서 B컷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다시 이란에게 갚아줘야 된다면 영국 정부가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대부분은 BAE 시스템즈가 갚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BAE 시스템즈 큰일 났네요. 아무튼 이란이 아주 끈질기게 지금 뭐 47년째 돈을 받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란이 지금 60% 농축 우라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더 한다. 라고 자신들이 선언한 입장에서 과연 이 약속이 지켜질 것이냐 라고 생각이 되네요.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만이 본격적으로 미국과의 연합작전 수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대만 공군이 미 해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링크 시스템이 탑재된 E-2D 조기 경보기 6대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대만 국방부가 중국의 공군력에 대항하고 미국과의 연합작전 능력 제고를 위해 최신형 E-2D 조기 경보 통제기 6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대만 자유시보가 11월 12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대만 공군은 몇 차례의 성능 개량이 이루어진 E-2C 호크아이 2000 조기 경보기 6대를 보유 중인데요. 이 기체들은 가장 오래된 기체는 26년, 가장 신품인 기체가 16년간 운용되었을 정도로 오래되었고 그동안 중국의 방해 때문에 획기적인 성능 개량도 어려워서 임무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당국은 2023년도 예산안에 E-2D 도입 예산을 포함시킬 예정이며 E-2D의 조기 도입을 위해 2022년 4월까지는 관련 협의를 모두 마무리하고 미군 물량 일부를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만 전문가들은 이르면 23년 말이나 24년 초에 E-2D 초도분이 대만군에 인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2D는 이지스 베이스라인 9 이상의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수상 전투함, F-35와 연동해 해군 통합방공 화기관제, 이른바 니프카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인데요. 미 해군은 AIM-260 공대공 미사일 등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과 E-2D를 연계시켜 전투기의 자체 락온 없이도 E-2D가 원거리에서 표적을 찍고 중간 유도까지 수행하는 협동 교전 능력 부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E-2D를 도입하면 대만군 자체 방공작전 능력의 비약적 향상은 물론 미국 주도의 남중국해 제공권 장악 작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대만 군사력 현대화를 통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이 점점 더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E-2D 호크아이, 지금까지 뭐 여러분들 미국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에 탑재되어 있는 E-2C 호크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걸 개량해서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호크아이 2000, 거기까지가 E-2C이고, 그걸 이제 완전히 A사레이드에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첨단 전력으로 화끈하게 개량한 게 E-2D인데 생긴 건 E-2C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E-2D의 핵심은 뭐냐? 네트워크 교전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F-16 전투기 AB형, 완전히 극초창경이죠. 그거 140대 가량을 F-16V 블락 70 버전이죠. 이것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신조기 F-16V 66대를 도입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다 합해서 F-16 최신형 버전이 200대가 넘습니다. 그 F-16 최신형 버전은 앞으로 AIM-260, 암람이 AIM-120인데 그 암람이 최대한 200km 사거리죠. 그런데 암람이 사거리 짧다, 더 길어야 된다 해서 그보다 획기적으로 사거리가 연장된 최대한 300km 날아가는 공대공 미사일인 AIM-260 미사일을 대만도 도입할 겁니다. 그러면은 F-16의 레이더보다 훨씬 더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맞추냐? 바로 비밀은 E-2D입니다. 그래서 E-2D가 하늘에서 딱 보고 E-2D가 이제 탐지거리가 한 500km 되니까 적의 타겟이 딱 날아오면 E-2D에서 딱 타겟팅을 딱 찍어버리죠. 그러면은 F-16은 비록 안 보인다 하더라도 뭐 다 이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는데 어쨌든 그냥 쏴줍니다. 그냥 암람을 여기서 쏴라. 그러면은 암람 두 발 쫙 쏘면은 알아서 이쪽으로 날아가죠. 그런데 락온은 어디서 해주냐? 이 F-16의 조종사가 락온 하는 게 아니라 E-2D의 이 화기 관제사가 통제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락온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F-16은 그냥 미사일 캐리어 역할만 해주고 E-2D가 멀리서 딱 찍어서 표적을, 자 1번 미사일은 A,
2번 미사일은 B, 3번 미사일은 C 이렇게 각각 유도를 짝짝짝 해주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이제 타겟팅을 유지해주고 락온을 유지해주는 이런 역할을 조기 경보가 딱 하는 그게 바로 이제 니프카 해군 화력 합동 화력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이지스함하고도 같이 연동되고 그래서 군함들도 내가 수평선 너머에는 적이 안 보여. 그런데 적 군함을 때려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그냥 일단 여기서 보고 있어. 자, 쏴. 그러면 이제 쏘고 거기서 찍어주고 또 적 군함에서 미사일을 대량으로 쏩니다. 그래서 우리 함대를 향해서 미사일이 대량으로 날아오죠. E-2D가 하늘에서 봅니다. 그런데 군함에서는 이 시스키밍에서 바다에 딱 달라붙어서 오기 때문에 군함에 있는 레이더로는 지금 안 보여요. 지구 공면 효과 때문에. 그렇지만 하늘에서는 보이죠, 이게. 그래서 야, 온다. 보이지? 이제 네트워크로 다 보고 있으니까 일단 쏴! 해서 이제 함대공 미사일 쫙 쏘죠. 그러면 이제 E-2D가 이걸 전부 유도해서 다 찍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가게끔 하고. 이게 이제 니프카인데 이런 니프카를 할 수 있는 핵심 자산. 이것도 탄도미사일까지 추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이 탄도미사일 쏜다 하더라도 그 탄도미사일까지 완전히 3차원으로 추적해서 여기갈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제공해 주니까 대만 입장에서는 대만 해협에서의 제공권 상실 우려가 상당히 줄어들겠다. 이제 문제는 이 E-2D가 미국 그 항공모함에 다 탑재가 돼요. 그래서 2026년까지는 이 E-2D의 라인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E-2D를 일본도 사고 뭐 미국도 사고 살만한 국가 이제 다 산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 공군이 이 E-2D 사야 된다. 그리고 우리 한국 해군이 이 경항모가 아니라 중형 항모를 해서 이 E-2D를 우리도 해서 니프카를 우리도 해야 된다. 그래야 정말 강력한 해군이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제가 경항모 안 되는 게 E-2D가 안 되기 때문도 굉장히 크게 차지합니다. 그래서 26년에 이제 라인이 닫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이미 끝났고 그러면 내년 초에 내후년 예산을 결정해서 내후년 즉 23년도에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야?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라인 닫히는 것을 좀 연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지금 대만에 전쟁이 24년 또는 25년에 발생한다, 26년 이전에 발생한다 여러 가지 설이 있죠. 그러니까 대만 급하니까 미 해군에 납품하려고 지금 막 생산하고 있는 이걸 빼서 대만에 먼저 주고 미 해군은 나중에 가져가고 이것까지 지금 논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디 그렇게 되어서 대만이 안전한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고 우리나라도 이거 보고 경항모 아니고 중대형 항모해서 E-2D 딱 해서 세종대왕함하고 충무공 이순신하고 완전히 협동교전해서 강력한 함대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